챕터 1. 시베리아의 침묵을 깨다. 1908년 6월 30일 러시아 제국의 시베리아 퉁구스카 강 유역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울창한 침엽수림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땅은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오지였다. 에벤키족 원주민들은 전날 잡아온 사슴 가죽을 다듬고 있었고, 사냥꾼들은 활을 정비하며 오늘의 수렵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은 불과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갑자기 하늘이 두 개가 된 듯한 현상이 일어났다. 동쪽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구체가 나타난 것이다. 순식간에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섬광이 퍼져나가며 하늘을 가르는 불덩이는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다. 목격자들은 그 광경을 두고 거대한 불의 강이 하늘에서 흘러내렸다고 표현했다. 몇 초 뒤 땅을 뒤흔드는 충격음이 들려왔다. 먼저 굉음이, 그리고 이어지는 압력파가 시베리아의 숲을 덮쳤다. 에벤키족의 텐트는 공중으로 뒤집혔고 불길이 천막 안으로 파고들었다. 사냥꾼들은 귀가 멍멍해지고 몸이 튕겨나갔으며 일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폭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무려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초토화되었다. 숫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지만 이는 서울 전역을 수십 번 합친 넓이였다. 3천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마치 거대한 손에 밀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 쓰러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숲이 불타제가 되었고, 다른 곳은 강력한 열풍에 꺾여 마른 성냥개비처럼 흩어졌다. 폭발의 충격은 현장만이 아니었다.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핀란드와 영국의 지진계까지 진동을 감지했다. 런던의 신문은 그날 밤 이후 며칠 동안 유럽 하늘이 기묘하게 밝아져 사람들이 한밤중에도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 현상은 대기 상층부에 퍼진 미세 입자 때문이었다고 추정되지만, 당시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줄 알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엄청난 폭발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보고된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장에 있던 원주민 몇 명은 화상을 입거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만약 이 폭발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다면 수십만 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다. 실제로 후대 과학자들이 계산에 따르면 퉁구스카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약 1000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토록 거대한 폭발이 있었는데도 정작 땅 위에는 거대한 분화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운석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에도 충돌 흔적은 없었다. 숲은 쓰러졌고 동물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 땅은 파이지 않았다. 이 기묘한 모순은 퉁구스카 사건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20세기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만들었다. 러시아 제국은 당시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혁명의 기운이 들끓던 시기였고, 시베리아 오지는 당국의 관심 밖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즉각적인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방치되었다. 사건의 목격자 증언과 주변인들의 전언만이 떠돌 뿐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1908년 6월 30일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폭발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록된 공중 폭발이었으며,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챕터 2. 첫 목격자들의 증언. 퉁구스카 사건이 벌어진 그날 아침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들은 단순한 폭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을 보았다. 에벤키족 사냥꾼 한 명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태양이 두 개가 떴다. 하늘 한쪽이 불길에 삼켜지며 모든 것이 하얗게 빛났다. 눈을 뜰 수가 없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곧이어 폭풍이 몰려왔다. 또 다른 이는 증언했다. 멀리서 들려오던 굉음이 점점 커지더니
마치 하늘이 찢어지는 듯했다. 땅이 흔들렸고 불타는 나무 냄새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덮쳐왔다. 사슴떼가 미친 듯이 도망쳤지만 곧 불길에 휩싸여 쓰러졌다. 어떤 이는 충격파에 튕겨나가 땅에 쓰러진 뒤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 숲이 모두 불타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얼굴과 팔은 화상 자국으로 뒤덮였고 일부는 귀가 멀거나 눈이 손상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엇이 떨어졌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사람들도 그날을 기억한다. 어느 농부는 하늘이 불타는 기둥으로 갈라졌다고 기록했다. 다른 이는 불덩이가 날아가며 땅이 흔들리고 곧 폭발음이 천둥처럼 울렸다고 했다. 심지어 유럽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 사건 직후 며칠 동안 런던과 파리, 베를린에서는 밤하늘이 이상하게 밝아졌다. 당시 영국 신문에는 자정에도 길거리에서 신문을 읽을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원인은 시베리아 상공에 퍼진 수많은 먼지 입자였다. 그 입자가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유럽의 밤을 인공적인 황혼처럼 물들였던 것이다. 러시아 제국의 도시들에서도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갔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하늘에서 심판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베리아에서 불덩이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일부 성직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정치적 혼란 속에 불안한 민심은 더욱 술렁였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1905년 혁명 이후 불안정한 전국 1차 세계대전이 다가오는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퉁구스카는 단순한 변두리의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게다가 현장은 워낙 깊은 숲과 늪지로 둘러싸여 접근이 쉽지 않았다. 결국 수많은 증언과 소문만이 떠돌 뿐 사건의 진실은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졌다. 그 공백을 파고든 것은 온갖 추측과 괴담이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악마가 시베리아 땅을 저주했다. 외계인들이 무기를 시험하다 실패했다. 실제로 당시 러시아 전역에서는 각기 다른 목격담이 쏟아졌다. 어떤 이는 하늘에서 거대한 원통 모양 물체가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청록색 불꽃이 번쩍이며 폭발했다고 말했다. 증언은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그날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목격자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실제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고, 그 체험은 세대를 거쳐 구전되었다. 에벤키족의 전승 속에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덩이를 아갸르라 불렀다. 의미는 하늘의 분노였다. 이처럼 퉁구스카 폭발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문화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날의 증언과 기록은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로 남아있다. 챕터 3. 과학자들의 탐사와 미궁. 퉁구스카 폭발이 일어난 지 19년 후인 1927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광물학자 레오니드 쿨릭은 마침내 탐사대를 꾸려 시베리아로 향했다. 당시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운석 충돌설을 증명하고자 했다. 쿨릭은 확신했다. 분명 어딘가에 거대한 운석이 묻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퉁구스카 지역에서 마주한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폭발의 중심부라 추정되는 지역에는 거대한 분화구는커녕 아무런 충돌 흔적도 없었다. 그 대신 끝없이 쓰러진 나무들이 바람에 밀린 밀밭처럼 한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다. 나무 줄기들은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뿌리째 뽑히지 않은 채 줄기만 꺾여 있었다. 마치 위에서부터 강력한 힘이 누르듯 쓰러뜨린 것처럼 보였다. 쿨릭은 이 현장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만약 지표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다면 직경 수백 미터 이상의 분화구가 남아야 했다. 그러나 중심부는 오히려 나무가
바깥쪽으로 쓰러져 있어 폭발이 땅속에서가 아니라 공중에서 일어났음을 시사했다. 탐사대는 숲 곳곳을 수색하며 운석 파편을 찾으려 했다. 철이나 니켈 조각이라도 발견되면 운석 폭발설은 단번에 증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파고 숲을 뒤져도 금속성 조각은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미세한 파편조차 보이지 않았다. 쿨릭은 일기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운석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쓰러진 나무들의 방향은 폭발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에서 일어난 폭발이다. 이 발견은 충격적이었다. 인류는 처음으로 대기권에서 천체가 공중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공중 폭발이라 불렀다.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다. 만약 거대한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했다면 최소한 미세한 광물 파편이나 화학적 흔적이 남아야 했다. 그러나 쿨릭과 후속 탐사대는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나무와 토양에서는 비정상적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단지 나무의 수지 속에서 미량의 니켈과 철이 발견되었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폭발 때문인지 자연적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 소련 과학자들이 다시 탐사에 나섰다. 그들은 항공 촬영과 위성 사진으로 현장을 분석했고 나무의 나이테에서 1908년 당시의 급격한 손상 흔적을 발견했다. 방사선 조사에서는 약간의 이상치가 확인되었지만 핵 폭발 수준은 아니었다. 즉 핵실험설 같은 극단적인 추측은 배제되었다. 쿨릭의 탐사는 또 다른 난관을 겪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자연환경이 탐험대를 괴롭힌 것이다. 늪지대는 수레바퀴를 집어삼켰고 모기는 사람들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식량은 빠르게 고갈되었으며 탐사원들은 극심한 피로와 질병에 시달렸다. 게다가 원주민들은 이 지역을 저주받은 땅이라 부르며 접근을 꺼렸다. 일부는 과학자들에게 하늘의 분노를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쿨릭은 대규모 분화구를 찾지 못한 채 연구를 마무리했다. 그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퉁구스카 사건은 공중 폭발이다. 이 결론은 오늘날까지도 과학적 해석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왜 거대한 운석의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정말로 모든 것이 대기권에서 소멸했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물체는 운석이 아니라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혜성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혜성이었다면 대기 마찰로 인해 더욱 특이한 화학적 흔적을 남겨야 했다. 수십 년에 걸친 탐사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퉁구스카 사건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지만 사건은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챕터 4. 끊이지 않는 가설들. 퉁구스카 대폭발은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분화구 없는 거대한 폭발, 운석 파편의 부재, 전례 없는 규모의 파괴력. 이 모순적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 수십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다. 1. 운석 폭발설. 가장 먼저 떠오른 가설은 운석 폭발설이다. 거대한 철도는 니켈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지표에 닿기 전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이론이다. 이 설명은 나무들이 한 방향으로 쓰러진 현상과 분화구가 없는 점을 잘 설명해준다. 대기권에서 파괴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지면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의 치명적 약점은 파편의 부재다. 거대한 운석이 산산조각 났다면 최소한 금속성 파편이나 미세한 잔해가 대량으로 남아야 했다. 하지만 탐사대가 발견한 것은 극소량의 니켈과 철 성분뿐이었다. 이것만으로는 거대한 운석이 증발했다고 보긴 어렵다. 2. 해성 핵가설.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해성 핵가설이다. 해성은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천체로 대기와 충돌하면 쉽게 분해되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폭발로 인해 남은 것은 대기 중에 퍼진 수증기와 먼지뿐이므로 파편이 발견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1908년 이후 유럽에서 목격된 이상하게 밝은 하늘 현상은 대기 중에 퍼진 미세 얼음 입자의 반사 때문일 수 있다. 이 점은 해성 가설의 신빙성을 더한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해성이었다면 대기 마찰 과정에서 특이한 화학 성분이나 더 많은 유리질 입자가 남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성 핵이 그토록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3. 지하가스 폭발설. 일부 과학자들은 퉁구스카 대지가 지하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천연가스와 메탄이 매장된 지역에서 지각운동이나 낙뢰와 같은 계기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폭발의 규모와 불기둥은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위력이다. 계산에 따르면 당시 폭발의 위력은 TNT 약 1000만 톤에 해당했다. 이는 단순한 가스 폭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 가설은 일부 현상은 설명하되 전체를 해석하기엔 부족하다. 4. 외계 문명 가설. 과학계에서는 비주류로 취급되지만 대중의 관심을 가장 끄는 가설은 외계 문명 가설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퉁구스카 폭발을 외계 우주선의 사고 혹은 무기 실험으로 해석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자연적인 폭발로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련 시절 비밀리에 작성된 보고서 중 일부는 UFO 목격담과 연결된 기록을 언급한다. 심지어 어떤 이론가들은 외계인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석을 공중에서 폭파시켰다는 내놓았다. 물론 과학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가설은 여전히 미스터리 다큐멘터리와 대중문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5. 소규모 블랙홀 충돌설. 더 기묘한 가설로는 소규모 블랙홀 충돌설이 있다. 만약 미시적인 블랙홀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며 물질을 삼켰다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경우 분화구나 파편이 남지 않는다는 점은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소규모 블랙홀이 지구를 통과했다면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어야 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흥미롭지만 현실성은 없다. 이처럼 퉁구스카 사건을 둘러싼 가설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각각의 가설은 일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완전히 해명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퉁구스카는 과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미해결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과거의 호기심거리가 아니다. 언제든 또다시 인류가 같은 규모의 공중 폭발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챕터 5. 오늘날의 퉁구스카와 남은 질문. 오늘날 퉁구스카 지역은 여전히 깊은 숲과 늪으로 뒤덮여 있다. 현장을 방문한 과학자와 탐험가들은 한결같이 그곳을 세상이 끝난 자리 같다고 표현한다. 120년이 지난 지금도 쓰러진 나무들이 남긴 방사형 패턴은 위성 사진에서 뚜렷하게 보인다. 그 모습은 마치 대지가 거대한 손에 의해 한순간에 쓸려나간 듯하다. 과학자들은 현대 기술을 활용해 사건을 다시 분석했다.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당시 폭발은 TNT 약 1000만 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 위력에 해당했다. 폭발 고도는 지상 약 510km 상공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만 보아도 인류는 단지 운이 좋아서 대참사를 피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퉁구스카 폭발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심 반경 20km는 즉시 초토화되고 60km 밖까지 치명적 화상과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다. 그 범위 안에 대도시가 있었다면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퉁구스카를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경고 신호라 부르는 이유다. 현대 천문학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근지구 천체 감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소행성과 혜성의 궤도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미국, 러시아, 유럽 우주국을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매년 수천 개의 작은 천체가 지구 근처를 스쳐 지나가며 그중 일부는 위협 등급으로 분류된다. 즉, 퉁구스카급 폭발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 위험이다.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지름 20m짜리 소행성이 대기권에서 폭발하면서 1000명이 넘는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유리 파편에 찔리고 건물 벽이 무너졌다. 폭발 위력은 TNT 약 50만 톤으로 퉁구스카의 20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피해는 엄청났다. 만약 퉁구스카 규모의 천체가 오늘날 도시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류가 아직도 이런 천체 충돌을 막을 확실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NASA와 ESA는 소행성 궤도를 바꾸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퉁구스카급 이상 천체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대응할 시간은 매우 짧을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매년 수많은 하늘의 불청객들을 모니터링하며 지구가 또 다른 퉁구스카를 맞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퉁구스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미스터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던져진 질문이자 미래 재앙의 경고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운에만 기대어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수많은 망원경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1908년에 시베리아에서 벌어진 그날의 폭발은 인류에게 알려주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언제든 예기치 못한 위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끝난 사건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